네, 여러분 넷플릭스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요리사들의 맞대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팀 대결을 통해서 단합 혹은 분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심리학 개론은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사공이 많은 팀 프로젝트 산으로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흑백 요리사 봤어요. 아, 네. 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흑백 요리사 팀전을 두고 네. 이 너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교수들의 조별 과제다. 네. 이런 말이 붙을 정도더라고요. 이제 각 분야의 대가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면 뭔가 좀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이제 자기 주장만 좀 앞세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프로세스를 짜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들의 팀 프로젝트라는 말이 네. 상당히 찔리네요. 이 PD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기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요. 이 팀 프로젝트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적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팀전을 기준으로 보면 팀전의 목적은 심사단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팀원들끼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네. 특히 전문가들 모여 있을 때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서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규칙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망하죠. 요리를 완성을 못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핵심 쟁점에 집중해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다수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질질 끌고 우유부단하게 가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결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쟁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끝내고 나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권한 위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권한 위임. 네. 그러니까 각자 저는 이런 부분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꺼내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중복되거나 혹은 비어 있는 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출발하겠다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제 결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간중간에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작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권한을 네네. 역할을 분명히 네네. 한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때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원한테 좀 끌려다니는 사람이 네, 있는가 네, 하면 네.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네.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물어보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좀 강력한 카리스마로 진두지휘하는 사람도 네. 있었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리더는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장면만 보시고 네. 때로는 저렇게 확 이끌고 가는 게 좋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네. 저런 리더가 괜찮은 리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네. 그 독단적으로 이끄는 사람보다는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상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리더가 우선순위를 빠르게 결정하고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팀원들도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의리짐작하면 네. 좀 위험하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은 이럴 때는 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다가 나랑 생각이 달랐네 하면 이건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리
서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좀 있는 분이 리더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돌발 상황을 많이 겪어본 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네.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머리가 하얘지기 쉬우냐? 이런 상황을 덜 겪어본 사람. 그럼 안 겪어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냐? 평소에 고민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좀 나아요. 네. 위기에 좀 강한 사람.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흑백 요리사를 예를 들면 한 팀원이 네네. 팀장에게 새로운 요리 방식을 제안하는 그 장면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였죠. 네. 그런데 그때 팀장이 별다른 설명을 안 하고 네네. 저를 믿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럴 때도 묵묵히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따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다 일일이 설명하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팀원 10명 중에 한 7, 8명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막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리더 지시사항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거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라고 재확인은 꼭 해야 됩니다. 재확인. 네. 그래야 나중에 혼동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군요. 또 이게 또 보면요, 손이 많이 가는 재료만 또 종일 다듬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묵묵하게 계속 김을 구우시는 분이 네. 있는가 하면, 또 소스를 뿌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접시에 또 예쁘게 이렇게 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뒤에서 뭔가 보여지지 그렇죠. 않는 그런, 나도 전문가인데 네네네. 이렇게 했을 때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속상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런 분들 흔히 이제 언성 히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성 히어로. 네네. 네. 숨은 곳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결정 과정에 이분들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결정 과정에는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리더는 반드시 이분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쵸.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절대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그 아래 아니면 가장 그 뒤에 있었던 그런 노고가 없으면 맞죠? 네. 네, 성공은 사실 네네.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네. 사공이 많으면 일단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제한 시간 내에 되겠냐 하고 막 계속 불안해하면서 네네, 왔다 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방식은 나는 싫다 하고 정말 네. 대놓고 반대하는 네.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리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강압적으로 제지를 해야 네. 되는지, 다 들어줘야 되는지.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수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보시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네. 내 의견을 무조건 관철하겠다. 그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이분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거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채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짧게라도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 중간에 자꾸 산으로 가지 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을 하고 바로바로 반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법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 그렇구나.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할게 해도 전혀 자신의 자존감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어딜 가나 있어요. 이런 분들. 회사 프로젝트나 대학 조별 과제나 뭐든 꼭 있어요. 네.
마지막에 살짝 숟가락을 얹는 네네. 일명 무임승차.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네. 태만. 내가 일하지 않고 이익만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보상 시스템이 부적절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그래요. 그냥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리더는 결국에는 또 위기에 강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